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프로세싱 그림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뜻도 모르고 쓰셨던 셋업 함수하고 드로우 함수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변수, 조건문, 반복문 등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 배우는 건 약간 C에서 배우는 거랑 비슷한 것들이 좀 있네요. 그래도 어렵진 않을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목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셋업과 드로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셋업 함수는 일단 스케치가 실행될 때 한 번만 수행할 명령들이 여기에 넣어집니다. 이제 셋업 함수 쓰는 방법은 C 언어에서와 똑같게 자료형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 넣어주시고, 대괄호 안에는 여러분이 넣고 싶은 명령들 다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드로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로우 함수는 스케치가 수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실행될 명령들이 여기 놓인다는 건데요. 즉, 반복될 명령들이 이 함수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다음 장에서는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를 응용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 응용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어떤 거를 만들려고 했냐면,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 X하고 마우스 Y인데요. 마우스 X와 마우스 Y는 프로세싱에서 기본으로 있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들은 현재 마우스의 X 위치와 Y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이거를 아셔야지 마우스를 따라서 점이 따라다니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코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은 void setup 함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void setup 함수에는 어떤 명령들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들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실행창의 크기는 한 번만 정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void setup의 실행창의 크기를 정해줬습니다. 그 다음 void draw 함수에 들어갈 거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점이 움직이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점의 위치를 항상 바꿔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실행되는 함수에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void draw 함수를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일단은 배경을 쭉 깔아줘요. 배경을 회색으로 쭉 깔아주네요, 여기선. 그리고 색깔을 까만색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텍스트 함수는 말 그대로 글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들어갈 문구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X 좌표, Y 좌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텍스트에는 이제 마우스 X의 좌표와 마우스 Y의 좌표를 나타내주는 텍스트네요. 그 다음 이제 점을 이제 그려야겠죠. 가장 중요한 점을 그려야 하는데, 일립스하고 위치는 마우스의 위치를 따라가야 하니까 좌표로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넣어주고 크기는 10으로 했네요.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 한 번 돌면 깔려있는 배경에 이제 점이 그 마우스가 있는 곳으로 한번 찍힙니다. 그 다음 다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데, 이제 또 배경이 깔려서 원래 있던 점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현재 있는 마우스의 위치를 또 확인해서 또 점을 그려줘요.
그 다음 또 돌아가서 배경이 깔리면서 다시 점이 없어지고 또 현재 있는 마우스 위치에 점을 그려주고 이거를 계속 쭉쭉쭉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배경을 안 깔아주면 점이 계속 그려져 있는 게 남아있을 테니까 마우스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서 점이 쭉쭉쭉 있겠죠?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예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마우스가 지나간 경로를 그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도 또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P마우스 X하고 P마우스 Y인데요. 이것도 프로세싱에 기본적으로 있는 변수입니다. P마우스 X와 P마우스 Y는 마우스가 이전에 있던 X 위치라 Y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코드 한번 해석하면서 가볼게요. 일단은 void setup 함수 보겠습니다. setup 함수에는 창은 어차피 한 번만 정해주면 되니까 또 setup 함수에는 창을 정해주는 size 함수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draw 함수에는 계속해서 이제 선을 그려줘야 하니까 line 함수에다가 p마우스 x, p마우스 y, 마우스 x, 마우스 y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선이 쭉쭉쭉쭉 그려지겠죠? 여러분이 한번 이제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장에서는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숫자를 넣어주는 일종의 상자 같은 데이터 공간인데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글 보면 이제 사각형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렉트 100, 50 이렇게 쭉쭉쭉 있죠. 근데 만약에 변수를 사용해서 이거를 다시 적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 int x는 100이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x를 만들어줬고 여기에 100을 넣어줬네요. 그 다음 rect x, 50, 100, 100을 만들어줬습니다. x에는 100이라는 값이 넣어져 있으니까 곧 rect 100, 50, 100, 100과 똑같겠죠. 그 다음 x 변수에다가 150을 더한 걸 다시 x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은 지금은 250이겠죠. 그 다음 rect x, 50, 100, 100을 넣어주는데 이러면 rect 250, 50, 100, 100이 되겠죠. 또 그 다음 x에다가 150 더한 걸 또 x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x의 값은 400이 되겠죠. 그러면 rect x, 50, 100, 100은 rect 400, 50, 100, 100이 되니까 결국에 왼쪽에 있던 코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겠나요? 다음 장에서는 변수를 사용한 예시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한 예시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변수 값을 증가시켜서 사각형을 점점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변수 x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값에다가 0을 넣어줬습니다. x의 자료형은 정수이고요. void setup 함수에는 실행창의 크기를 정해주는 size 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draw 함수 볼게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127을 해서 배경화면을 회색으로 만들어줬네요. 그 다음 rect mode center 사각형의 기준을 중심으로 했고요. rect 300, 300, x, x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rect 사각형을 300, 300이 중심이고 너비와 높이가 x라는 변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x 플러스 플러스를 했나요?
x 플러스 플러스는 x가 1 증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배경이 깔리고 또 다시 기준점이 중심으로 되고 렉트 300, 300인데 아까 x의 변수가 한 번 더 증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00, 300, 1,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면 사각형의 크기는 렉트 300, 300, 2, 2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영상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장에서는 프로세싱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wide, 화면의 너비를 뜻하는 변수입니다. height, 화면의 높이, 그러니까 실행창의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프레임 카운트, 프레임의 처리 횟수, 프레임 레이트, 초당 프레임 처리 속도, 키, 가장 최근에 눌렀던 키보드의 키를 뜻하고, 키 코드, 키보드를 눌렀을 때 키의 코드, 키 프레스드, 키를 눌렀는지의 여부, 마우스 프레스드, 마우스를 눌렀는지의 여부, 마우스 버튼, 어느 마우스 버튼을 눌렀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싱 안에는 C 언어처럼 if라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용 방법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if 다음에는 조건이 들어가고 대괄호 안에는 조건 A가 만족했을 때 실행될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else if 조건 B는 if 다음에 if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는데요. 혼자서는 못 씁니다. 이것은 만약에 안에는 그냥 if문과 같이 조건 B가 들어가고 대괄호 안에는 조건 B가 만족했을 때 실행될 명령이 쓰입니다. 그 다음 else는 그냥 else 다음에 대괄호가 오는데요. 대괄호 안에는 if하고 else if 같은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될 명령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조건문을 활용한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반으로 나눈 다음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하얗게, 가리키지 않는 것은 까맣게 되도록 하는 스케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출력화면 보시면 이 문제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그럼 왼쪽에 코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셋업 함수는 복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또 실행창 크기를 정하는 거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드로우 함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그라운드 0으로 해서 모든 배경을 하얗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필 255를 해서 밑에 나올 어떤 도형을 까맣게 만들어 줄 건데요. 그 다음 조건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마우스 Y의 좌표가 너비의 반틈보다 크다면 원점 이제 왼쪽 기준 0,0에서 이제 사각형을 만들 건데 이 사각형은 필 255 때문에 까맣게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반대편에 이제 까만색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출력 화면처럼 만들어지겠죠. 다음 장에서 다른 예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 예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x값이 커져서 사각형이 화면 오른쪽 밖으로 나가거나 x값이 작아져서 사각형이 왼쪽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이렉션의 부호가 바뀌면서 사각형이 사라지지 않고 화면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스케치입니다. 오른쪽 출력화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x라는 변수와 다이렉션, 방향을 정해주는 다이렉션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위에서 정수형 x 변수를 만들어주고 정수형 다이렉션 변수를 만들어주고 x에는 0을 넣어주고 다이렉션에는 1을 넣어줍니다. 다음 셋업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셋업 함수에는 일단 실행창 크기를 정해줬네요. 다음 드로우 함수 보겠습니다. 일단은 백그라운드 127을 해서 배경을 회색으로 깔아줬네요. 그리고 이제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사각형의 위치는 x, 50, 100, 100이고 이것은 x가 변할 때마다 사각형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겠죠? 그 다음 x는 x 더하기 다이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이렉션이 1이니까 x가 0에다가 1을 더한 것을 다시 x에 넣어주니까 x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x가 화면의 너비보다 크다면 다이렉션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면 다이렉션을 1로 바꿔줘서 방향을 다시 바꿔줍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각형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다음 장에는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예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마우스 커서를 따라 원이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스케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검정색 원이 생성되고 클릭을 안 할 시에는 흰색 원이 생성됩니다. 오른쪽 출력화면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셋업 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셋업 함수에는 실행창 크기를 정해주는 사이즈 함수랑 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무스 함수가 있네요. 그 다음 드로우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드로우 함수에는 if 조건문이 바로 있네요. if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마우스가 눌렸을 때는 필 0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칠하는 것을 까만색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마우스가 눌려있지 않는다면 일단은 밑에 있는 도형을 하얀색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원을 만드는 게 있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마우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하고 색을 또 정한 다음에 원에다가 또 색칠을 해주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다음 장에서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문도 C에서 쓰던 거랑 똑같습니다. 포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문 사용법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포를 쓴 다음에 가로가 나오는데요. 가로에는 시작 조건, 세미콜론, 종결 조건, 세미콜론, 조건 변화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가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씩 증가한 다음에 x가 10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싶은 명령은 x에다가 x의 값을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래의 예시처럼 넣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장에서는 반복문을 사용한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50개의 사각형을 계속 그리는 건데요. 오른쪽 출력화면처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의 코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실행창의 크기를 정해줬네요.
그 다음 반복해서 그려야 하니까 반복문을 적어줬는데 반복문 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i라는 정수형 변수가 있는데 i는 0부터 50 미만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반복될 명령은 사각형을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위치는 i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실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 문제 1번은 키보드로 도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키보드 업 키를 누르면 줌이 되고 키보드 다운 키를 누르면 줌 다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라이트 키를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키보드 레프트 키를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초기화되는 그런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출력 화면이고 한번 이렇게 만들면 되고 소스 코드가 뒤에 있어요. 근데 한번 일단은 보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안 되면 소스 코드 참고하시면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실습 2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실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게임을 만드는 건데요. 규칙은 화면의 위쪽에서 우주선이 내려옵니다. 우주선의 출발 위치는 매번 다르고요. 화면 아래쪽에 마우스로 조작되는 미사일 방차 장치가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되고 미사일이 우주선에 맞추면 우주선은 폭파되고 다시 새 우주선이 화면 위쪽에서 내려옵니다. 우주선 5개를 폭파시키면 You win이라는 표시와 함께 게임이 종료되고 우주선이 아래에 도착하면 게임 엔드라는 표시와 함께 게임이 종료됩니다. 다음 장은 이제 이 게임의 출력 화면이고 뒤에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셋업하고 드로우 함수 빼고는 다 익숙한 것들이라서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장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